자, 이번 시간에는 피난 설비의 하나인 유도등 그리고 유도 표지 피난 유도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의 정의를 이제 볼게요. 지금 이 유도등에서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용어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유도등의 정의 볼게요. 유도등. 자, 유도등은 화재 시에 긴급 대피를 안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으로서 정상 상태에서는 상용 전원에 의하여 켜지고 상용 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 전원으로 자동 전원되어 켜지는 등이다. 그래서 이 유도등 같은 경우에는 피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그 인명 대피를 위해서 그러니까 피난구 안내를 해주는 거죠. 유도등이. 그래서 안내해주는 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난구 유도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피난구나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녹색 등화의 유도등. 이거는 여러분 실제로 생활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머리 위에도 있고요. 밑에도 있고요. 그죠? 피난구 유도등은 상당히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통로 유도등은 피난 통로, 말 그대로 피난할 수 있는 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입니다. 통로 유도등. 여기 보시면 이 통로 유도등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통로 유도등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복도 통로 유도등이 있고요. 거실 통로 유도등, 그리고 계단 통로 유도등.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설치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용어가 정해지는 거예요. 자,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 거실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 계단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 그래서 통로 유도등의 종류 세 가지.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죠? 통로 유도등의 종류 세 가지. 자, 그러면은 복도 통로 유도등은 뭐냐? 피난 통로가 되는 복도에, 그죠?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 자, 일단 방향을 알려주는 게 주 목적이에요. 방향. 피난구의 방향. 그래서 방향을 명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실 통로 유도등은 이거예요.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복도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이다. 똑같아요. 피난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 계단 통로 유도등은 피난 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으로 바닥면, 그리고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이다. 그래서 통로 유도등의 종류 세 가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객석 유도등입니다. 객석. 이 객석이라고 한다면은 연극을 보는 곳이나 영화를 보는 곳 있겠죠. 그죠? 그런 곳, 무대가 있는 곳. 그래서 객석 유도등인데 객석에 어디예요?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입니다. 벽. 그래서 이 객석 유도등을 설치하는 장소도 알고 계셔야 돼요. 통로, 바닥,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 이게 바로 객석 유도등입니다. 그 다음 피난구 유도 표지는 뭐냐? 자, 피난구 유도는 말 그대로 피난자들을 유도하는 거예요. 유도하는 건데 피난구나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죠 또. 그러니까 어떤 등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도등 같은 등이 아니라, 그러니까 표지입니다. 말 그대로 표지. 그러니까 통로 유도 표지도 마찬가지예요. 피난 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 그죠?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 표지. 그 다음 피난 유도선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 유도 시설입니다. 자, 그래서 피난 유도선의 정의 알고 계셔야 돼요. 피난 유도선. 그 다음 광속 표준 전압은 보시면 되고요. 표시면도 보시고요. 자, 조사면. 자,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었죠. 조사면은 유도등에 있어서 표시면 외의 조명. 이게 표시면이죠. 그죠? 표시면 외의 조명에 사용되는 면을 조사면이라고 합니다. 조사면의 정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폭형, 방수형, 그 다음 입체형, 그 다음에 복합표시형 피난구 유도등, 단일 표시형, 동영상 표시형, 단일 동영상 연계 표시형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참고 삼아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들. 자, 투광식도 마찬가지고요. 자, 패널식. 요건 좀 기억해 주세요. 패널식. 패널식. 자, 영상 표시 소자. LED나 LCD. 자, PDP 같은 걸 말하겠죠. 자, 영상 표시 소자를 이용하여 피난 유도 표시 형상을 영상으로 구현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패널식. 패널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패널식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뭐 야구장에 가면은 그 전광판 같은 거 있죠. 전광판. 그런 것도 다 패널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보면 주차장 같은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영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패널식으로. 다 패널식이에요. 패널식. 그래서 영상 표시 소자를 이용해서 영상으로 구현하는 방식이 뭐다? 패널식이다라는 거죠. 패널식. 자, 그 다음에 자, 축광 표지입니다. 축광 표지는 보세요. 화재 발생 시 피난 방향을 안내하거나 소방용품 등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지로서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 축광에 의하여 어두운 곳에서도 도안, 문자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된 것을 말하며 여기는 축광 유도 표지, 축광 위치 표지, 그리고 축광 보조 표지로 구분된다는 거죠. 그죠? 축광 표지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분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축광 유도 표지는 뭐냐? 이거는 피난 방향이죠. 피난 방향.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 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거예요. 유도. 그죠? 피난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광 표지로서 피난구 축광 유도 표지, 그리고 통로 축광 유도 표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축광 위치 표지입니다. 자, 이건 유도 표지고요. 얘는 위치예요, 위치. 자, 어떤 위치냐? 바로 소화 설비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옥내 소화전 설비의 함이나 발신기, 피난 기구, 소화기, 투척용 소화 용구, 그리고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 등 소방용품의 위치. 그죠? 피난구의 방향이 아니라 소방용품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축광 표지가 바로 축광 위치 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목적이 달라요. 목적 자체가. 자, 그 다음 축광 보조 표지입니다. 자, 여기 축광 보조 표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기억하시냐면은 바로 설치하는 장소입니다. 자, 보세요. 피난로 등의 바닥, 계단, 벽면에 설치하는 거죠. 세 가지 기억하세요. 바닥, 계단, 벽면 등에 설치함으로써 피난 방향 또는 소방용품 등의 위치를 어떻게? 추가적으로. 그래서 보조입니다. 보조. 보조한다고 하죠. 추가적으로 알려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표지를 축광 보조 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광 보조 표지는 어디에 설치한다고요? 바닥, 계단, 벽면에 설치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 상당히 많죠, 그죠?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유도등과 유도 표지의 종류가 지금 나와 있어요. 바로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유도등과 유도 표지가 있습니다. 이건 실기 시험에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실기 시험에서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설치 장소를 보시면 되게 많죠, 내용이. 그래서 공연장이나 집회장, 그다음 관람장, 운동시설, 뭐 유흥주점 영업시설, 자, 이러한 곳에는 자, 어떠한 유도등을 설치하냐? 이겁니다. 대형. 지금 보시면 대형이 있고요, 중형이 있고요, 소형 세 가지가 있어요. 피난구 유도등은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있어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설치를 하는지. 그래서 대형 피난구 유도등 설치할 수 있고요. 그다음 통로 유도등, 그다음 객석 유도등, 그죠? 설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 보시면은 뭐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 지하층, 무창층 또는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중형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을 설치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설치 장소별로 설치 가능한 유도등과 그 유도 표지를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표시해 놓은 부분이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기준 볼게요. 피난구 유도등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중요한 내용 나왔습니다.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장소. 자,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몇 가지 나와 있어요? 4가지가 나와 있죠. 그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장소. 자, 첫 번째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나 그 부속실의 출입구. 그죠? 옥내로부터 어디로 나가는? 지상으로. 지상으로 직접 나가는, 통하는 출입구나 그리고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직통 계단. 직통 계단의 계단실 그리고 그 부속실의 출입구.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 계단으로 가시는 그 출입문을 보시면 출입문 상단에 바로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상단에, 출입문 상단에. 그래서 계단이나 그 계단의 계단실 그리고 그 부속실, 그 출입구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안전 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4가지. 그래서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는 장소 4가지 암기해 두시고요. 그 다음 설치 기준을 보시면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어디에 설치한다?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보시면 피난구 유도등은 우리 머리 위쪽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래서 출입구 상단에. 그죠?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에 설치하고요. 출입구 부근에 인접하도록 설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출입구 인근 천장에 설치된 피난구 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 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설치된 피난구 유도등이 입체형. 입체형 같은 경우에는 사방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입체형인 경우에는 제외다라는 겁니다. 제외. 자, 그다음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제외 장소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장소 4가지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내용은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제외 장소입니다. 제외.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들. 자, 첫 번째. 자,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 이거 기억하세요?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자,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이에요.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하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대각선의 길이가 15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대각선의 길이. 그러니까 대각선의 길이니까 만약에 어떤 실이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자, 이 대각선의 길이가 여기가 15m 이내. 그러니까 15m 이내라는 거는 15m 이하를 말하겠죠? 15m 이내인 경우에 그 출입구에도 설치 제외라는 겁니다. 설치 제외. 그 다음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몇 미터 이하? 네, 20m 이하이고 20m 이하이고 비상 조명등과 유도 표지가 설치된 자, 거실의 출입구 설치 제외입니다. 자, 다음 출입구가 3개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 그러니까 주된 출입구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출입구에 말하는 거죠. 그 출입구에는 설치 제외가 된다는 거죠. 다만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그리고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는 예외사항이라는 거죠. 예외사항. 자, 그 다음 통로 유도등입니다. 통로 유도등은 몇 가지 있다고요? 3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통로 유도등에는. 자, 먼저 첫 번째. 일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그죠? 당연한 거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를 해야 되고요.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그 다음 통로 유도 등의 설치 제외 장소가 있습니다. 설치 제외 장소예요. 먼저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그래서 복도나 통로의 길이가 30m 미만이면 통로 유도등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귀역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예요? 길이가 30m 이상이라는 거죠. 그죠? 그때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된 복도나 통로에는 바로 통로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통로 유도등 첫 번째 바로 복도 통로 유도등의 설치 기준입니다. 설치 기준. 복도 통로 유도등이에요. 그럼 어디 설치한다? 복도니까 복도 통로 유도등이니까 복도에 복도에 설치하되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뭐 한다?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한다라는 거죠. 그죠? 바닥. 그 다음에 구부러진 모퉁임이 설치된 통로 유도등을 기점으로 자, 보행거리 몇 미터? 보행거리 20m. 기억하세요.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몇 미터 이하다?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를 합니다. 1m 이하예요. 1m 이하. 자,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하 역사 또는 지하 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통로 중앙 부분에 어디에 설치한다?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 예외사항, 그죠? 이런 곳에는 바닥에 설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예, 복도 통로 유도등의 설치 기준이었고요. 자, 그 다음 거실 통로 유도등입니다. 거실 통로 유도등의 설치 기준. 자,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죠? 어디에? 그죠? 거실 통로 유도등이니까 거실이죠, 거실. 거실의 통로에 설치를 한다는 거죠.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 그러니까 나눠진 거죠.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자, 뭘 설치한다? 이거 기억하세요. 복도 통로 유도등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네?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뭘 설치한다고요? 복도 통로 유도등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몇 미터마다?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한다. 그래서 복도 통로 유도등과 똑같죠.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입니다. 이거 헷갈리기 쉬워요. 자, 복도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라고 했죠. 그런데 거실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이하 아니에요. 이상에 설치합니다. 다만 거실 통로에 뭐가 설치된 경우? 기둥. 자, 거실 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 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어디에 설치한다? 1.5m 이하입니다. 자, 여기 이상이죠. 근데 거실 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어디라고요? 그 기둥 부분의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거 좀 헷갈려요. 그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헷갈려요. 자, 다음. 자, 계단 통로 유도등입니다. 계단. 자, 통로 유도등 중에도 하나죠. 자, 어디 설치하냐? 자, 우리 이제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 할 때 그 유도등 하나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 자, 우리가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어떤 형태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쪽으로, 자, 보세요. 자, 계단을 표시해주면, 계단을 올랐다가, 여기에 일정 어떠한 그 평평한 면이 있죠. 그 면이 있어서 이쪽에 또 있죠. 계단이 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계단참이라고, 계단참. 올라갔다가 좀 평평한 그 면, 여기를 지나서 또 계단 또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그 통로 유도등 같은 경우는 어디다 설치하냐? 여기다 설치해요. 여기다. 계단참. 여기다. 이렇게 설치한다고요. 우리 올라가다가 이게 보일 거예요. 그죠? 이게 보이잖아요. 몇 층, 위로 가면 몇 층, 아래로 가면 몇 층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거. 그래서 이 계단 통로 유도등은 각 층에 어디에 한다?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한다는 거죠. 여기 중간중간에. 그럼 여기 또 있어요. 계단이. 여기 넓은 면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또 있어요. 계단이. 이렇게. 어디 설치한다고요? 여기에 설치한다고요. 그죠? 여기다. 자, 그런데 그 한 개 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몇 개 이상? 2개 이상.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한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바닥으로부터의 높이 몇 미터 이하에 설치한다?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이거는 뭐랑 똑같아요? 복도 통로 유도등과 같죠? 그죠? 그래서 복도 통로 유도등과
계단 통로 유도 등의 설치 높이는 같아요. 그런데 거실 통로 유도 등은 1.5m 이상입니다. 그죠? 이거 달라요. 자, 다음 객석 유도 등의 설치 기준입니다. 객석 유도 등이에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객석 유도 등은 이제 어디에 설치를 하는지 아셔야 돼요. 객석 유도 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그리고 벽에 설치한다는 거. 세 가지예요. 통로, 바닥, 벽 설치할 수 있어요. 다음 객석 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의 유도 등을 설치해야 된다. 바로 객석 유도 등의 설치 개수.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계산 문제로 출제 되게 잘 되겠죠, 그죠? 계산 문제로. 그래서 객석 유도 등의 설치 기준.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객석 통로의 직선 부분의 길이 나누기 4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객석 통로의 직선 부분의 길이가 만약에 60m다. 60m. 그러면 60m를 4로 나눠주고요. 자, 1을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얼마 나와요? 딱 떨어지죠? 14개. 그죠? 그래서 객석 유도 등 14개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로 나온다고요. 계산 문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객석 내의 통로가 5개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 등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자, 여기 나오냐? 객석 유도 등의 설치 제외 장소. 자, 어떤 곳이냐? 자,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채광.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말하는 거죠. 채광. 그죠? 채광이 충분한 객석. 이게 설치 제외가 할 수 있고요. 다음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뭐가 설치된 객석? 통로 유도 등이 설치된 객석에도 객석 유도 등을 설치 제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유도 표지입니다. 유도 등이 아니라 유도 표지. 표지예요, 표지. 자, 유도 표지에 여기 설치 기준을 보시면 자,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 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 15m 이하가 되는 것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유도 표지와 또 다른 유도 표지와의 그 간격은 얼마라는 거예요? 15m 이하라는 거죠. 그죠? 보행거리 15m 이하고요. 피난구 유도 표지는 출입구 상단. 자, 보세요. 피난구 유도 표지는 출입구 상단 위쪽에, 자, 출입구 위쪽에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 통로 유도 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는 겁니다. 이거 좀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해야 되고 유도 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그리고 축광 방식의 유도 표지는 외광, 외부광 또는 조명 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 조명 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그죠? 자, 그 다음에 피난 유도선의 설치 기준입니다. 자, 피난 유도선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띠 형태로, 띠 형태로 이렇게 띠처럼 이렇게 길게 붙여 있어요. 아시겠죠? 띠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유도선인데, 이 피난 유도선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바로 축광 방식이죠, 축광. 자, 축광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축광 방식의 이제 피난 유도선 같은 경우는 먼저 구획된 각실로부터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그죠? 비상구까지 설치를 해주고요. 자, 설치 높이입니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몇 센티미터 이하다? 몇 센티미터? 50cm 이하의 위치나 바닥면에 설치를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그 피난 경로를 안내해주는 그러한 띠예요. 띠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난 유도 표시부는 몇 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그러니까 그 피난 유도선과 피난 유도선의 그 간격이 50cm 이내라는 거예요. 간격이. 그 다음에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해야 되고 외광 또는 조명 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 조명 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그죠? 그래서 이거는 외부 광.
외부 광에 의해서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따로 전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외부 광에 의해서 바로 이 피난 유도선에 보이는 거죠. 우리 사람 눈에.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광원 점등 방식이 있어요. 두 번째 유형은 광원 점등 방식. 자, 여기도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죠. 자, 일단 설치는 똑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했었던 이 축광 방식과 똑같아요. 어디에 설치를 하냐? 구획된 각실로부터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를 합니다. 일단 설치는 똑같아요. 설치 장소는. 자, 그런데 피난 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몇 미터 이하다? 1미터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한다. 그죠? 그러니까 축광 방식 같은 경우에는 50cm 이하라고 있죠. 설치 위치가, 높이가. 그런데 광원 점등 방식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난 유도 표시부는 몇 cm 이내의 간격? 50cm 이내. 이건 똑같죠? 그죠? 축광 방식과 광원 점등 방식이 똑같아요. 간격, 설치 간격은 50cm 이내라는 거 이렇게 같아요. 자,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 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그죠? 예외상이죠? 곤란할 경우에는 1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1m 이내. 그 다음 수신기로부터 화재 신호 및 수동 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그러니까 이건 외부 광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얘는 광원이 점등되는 거예요. 점등. 그죠? 그 다음 비상 전원이 상시 충전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하고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 유도 표시부는 어떤 방식?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묻는 거죠. 그러니까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묻는 거예요. 묻는 거. 그죠? 그 다음 피난 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그러니까 일반적인 높이라고 했어요. 피난 유도 제어부의 제어부. 제어부는 어디에 설치한다?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 높이, 피난 유도 제어부의 설치 높이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유도등의 전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유도등의 전원. 그러니까 이 유도등이 스스로 켜지진 않잖아요. 그죠? 외부로부터 그 전원이 있어야 켜지겠죠? 자, 일단 유도등의 전원으로는 어떠한 것이 사용되냐? 유도등의 전원으로는 축전지. 자, 축전지 사용하고요. 그 다음 전기 저장 장치. 그 다음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 이거 기억하세요? 유도등의 전원으로 사용되는 것들. 축전지, 전기 저장 장치, 그리고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입니다. 그 다음 전원까지의 배선을 뭘로 한다? 전용으로 한다. 전용 배선. 전용. 자, 그럼 여기서 그럼 비상 전원을 볼게요. 비상 전원. 유도등의 비상 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상용 전원으로 점등됐다가 뭐 화재가 이렇게 발생하게 돼버리면은 이제 비상 전원으로 이제 유도등이 지금 점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비상 전원으로 어떤 걸 사용하냐? 유도등은 바로 축전지. 예, 축전지를 비상 전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축전지. 그때 자, 유도등을 몇 분 이상? 20분 이상.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는 거죠. 몇 분 이상이라고요?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 돼야 됩니다. 자, 하지만 자, 예외가 있어요. 예외. 다음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몇 분 이상? 60분 이상. 그죠?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된다. 자, 어떠한 곳이냐? 이거 기억하세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몇 층 이상? 11층 이상의 층입니다. 그리고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그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그 다음 여객 자동차 터미널, 그리고 지하 역사, 지하 상가. 그죠? 네, 이러한 곳은 20분 이상이 아니라 60분 이상입니다. 60분 이상. 그러니까 이러한 곳은 뭐냐? 이러한 곳은 자, 피난할 때 어때요? 피난하기 좀 어려운 그러한 장소잖아요. 지하층, 무창층, 그죠? 지하에 있는 것들, 그죠? 그래서 이것은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 돼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배선. 자,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자,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된다. 자, 어떠한 사항들이냐? 유도 등의 인입선과 옥내 배선은 어떻게 한다? 직접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유도 등은 전기 회로에 전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할 것. 그러니까 전멸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유도등을 켰다 껐다 하는 거죠. 필요 없다고요. 설치하지 않는다고요.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항상 유도등은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그죠?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한다. 다만 예외지, 예외. 어떤 예외사항이냐?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외부 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거죠. 굳이 유도등이 아니더라도 피난구 방향을 알 수 있는 장소. 외부광이 진짜 밝은 빛이 들어오면 유도등이 없어도 피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곳에. 그죠? 그러니까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그렇죠? 그러니까 요 공연장이나 암실 같은 경우는 그 무대 부분이 좀 집중이 돼야 되는데, 자, 다른 곳에 빛이 있으면 어때요? 집중이 좀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것처럼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도 항상 점등 상태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나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이렇게 세 가지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 세 가지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세 가지예요. 그 다음 3선식 배선은 옥내 수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 별표 1에 따른 내화 배선이나 내열 배선으로 사용할 것. 이건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예요. 내화 배선의 종류와 내열 배선의 종류로 설명했었죠. 그죠?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내용 또 나왔습니다. 자,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 등의 전기 회로에 자, 전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점등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5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5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점등 상태가 돼야 된다고요. 그럼 어떤 상태냐? 첫 번째,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나 발신기가 뭐 했을 때? 작동되었을 때. 그러니까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뭐해서 연동이 돼서 자, 감지기가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거나 아니면 수동으로 발신기를 눌렀을 때 그때 이 유도등도 같이 점등이 된다는 거예요. 같이. 그때는. 그 다음에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와 연동이 됐을 때 그죠? 그때 같이 점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상용 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됐을 때 그리고 방제 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했을 때 당연히 점등이 되겠죠. 수동으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자동 소화 설비가 작동되는 때. 그리고 또 자동 소화 설비와 연동이 돼서 자동으로 점등이 돼야 되는 구조입니다. 5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축광 표지의 식별도 시험입니다. 식별도 시험. 자, 여기도 이제 한 가지 정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축광 유도 표지 및 축광 위치 표지는 자, 몇 룩스다? 200룩스. 200룩스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자,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 조도를 0룩스로 해서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몇 미터? 직선거리 20m. 자, 직선거리 20m예요. 20m.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유도 표지 또는 위치 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고 자, 그런데 자, 축광 유도 표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 20m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축광 유도 표지예요. 축광 유도 표지. 근데 축광 위치 표지 같은 경우에는 몇 미터다? 10m다, 10m. 이거 비교하셔야 됩니다. 축광 유도 표지가 20m고요. 축광 위치 표지가 10m예요. 아시겠죠? 다른 거예요.
그리고 유도 표지는 직선거리 3m의 거리에서 표시면의 표시 중 주체가 되는 문자 또는 주체가 되는 화살표 등이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자, 이 경우 측정자는 보통 시력, 그러니까 보통 시력이라고 하면 시력 1.0에서 1.2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시력. 자, 보통 시력을 가진 자로서 시험 실시 20분 전까지 어디에 들어가 있다? 암실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실험자의 조건이에요. 그 다음, 자, 축광 보조 표지는 200룩스의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 조도를 0룩스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몇 미터? 10m. 10m 떨어진 위치에서 축광 보조 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조건은 똑같아요. 200룩스의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0룩스, 주위 조도를 0룩스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가 다른 거죠. 그래서 축광 유도 표지는 직선거리 20m, 그리고 축광 위치 표지와 축광 보조 표지는 10m라는 거. 그죠? 자, 다음에 축광 표지의 휘도 시험. 자, 여기도 한 가지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어떤 조건이냐면, 자, 축광 표지의 표시면을 0룩스 상태에서 1시간 이상 방치한 후 200룩스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 조도를 0룩스로 하여 휘도 시험을 실시했을 경우 다음에 적합해야 된다. 이거는 자, 뭐예요? 5분간 발광시킨 후 10분간 발광, 20분간 발광, 60분간 발광시켰을 때의 단위 면적당 바로 휘도입니다. 얼마예요? 5분간 발광시킨 경우에는 단위 면적당 110mC 칸델라 이상. 그죠? 10분간 발광시킨 후에 휘도는 제곱미터당 단위 면적당 50mC 칸델라 이상. 그리고 20분간 발광시킨 후에 휘도는 단위 면적당 24mC 칸델라 이상. 자,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60분간 발광시킨 후에 휘도는 단위 면적당 얼마라고요? 7mC 칸델라 이상이다. 이거 기억하세요. 네, 60분간 발광시킨 후 그때 휘도 단위 면적당 얼마다? 7mC 칸델라 이상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도 시험입니다. 조도. 그러니까 몇 룩스 이상이냐 이걸 말하는 거죠. 조도. 자, 먼저 이제 계단 통로 유도등을 보시면 바닥면이나 디딤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몇 미터 위치에서 2.5m입니다. 자, 높이 2.5m의 위치에서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부터 수평거리로 몇 미터 떨어진 10m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요? 0.5 룩스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기준 0.5 룩스 이상. 그 다음에 복도 통로 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1m 높이에 설치하고 1m 높이, 그죠? 복도 통로 유도등은 1m 높이, 1m 이하에 설치한다고 했어요. 1m 높이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중앙으로부터 몇 미터? 0.5m 떨어진 위치에 바닥면 조도와 유도등의 전면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요? 바로 1룩스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거실 통로 유도등은 마찬가지예요. 바닥면으로부터 몇 미터? 2m 높이에. 그러니까 거실 통로 유도등은 자,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에 설치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2m의 높이에 설치한 거예요. 1.5m 이상이니까. 2m 높이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에 바닥면 조도와 유도등의 전면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 그때는 마찬가지로 1룩스 이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보셔야 돼요. 바닥면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그 유도등의 바로 윗부분 몇 미터 높이라고요? 1m 높이라는 거예요. 1m. 아시겠죠? 1m 높이에서 측정했을 때 1룩스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객석 유도등은 바닥면 또는 디딤 바닥면에서 높이 몇 미터 위치에서 0.5m. 0.5m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에서 0.3m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했을 때 얼마예요? 0.1룩스 이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거는 요게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그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도등의 설치 개수를 구하는 식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실기 시험에서도 이제 간간히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필기 시험에서는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객석 유도등의 설치 개수와 그리고 계단 통로 유도등의 설치 개수가 간간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석 유도등 같은 경우에는 그 객석 통로의 직선 부분의 길이를 4로 나눈 다음에 1을 빼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설치 개수 산정 시 소수가 발생하면 소수가 발생하면 뭐 한다? 반드시 절상한다. 올린다라는 거죠. 올린다. 그죠? 예를 들어서 10.1, 2가 나왔다. 그럼 몇 개라는 거예요? 11개라는 거죠. 반드시 절상. 올리는 거예요. 1개 올리는 거예요. 11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유도 표지는 구부러진 곳이 없는 부분의 보행거리를 15. 그죠? 15로 나눈 다음에 또 1을 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복도 통로 유도등과 거실 통로 유도등은 같아요. 구부러진 곳이 없는 부분의 보행거리를 20으로 나눈 다음에 1을 빼준다라는 거. 공식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계단 통로 유도등은 계단 통로 유도등 어디에 설치한다고 했어요? 경사로 참이나 어디에? 계단참. 그죠? 설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경사로 참 개수 또는 계단 참의 개수를 얼마로 나눠주면 돼요? 2로 나누시면 돼요. 이게 계단 통로 유도등의 설치 개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유도등의 색깔 표시 방법입니다. 자, 이게 헷갈리기 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 어떤 유도등이 나와 있냐면, 자, 통로 유도등과 피난구 유도등 나왔죠. 그죠? 이건 수리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통로 유도등은 백색 바탕에다가, 자, 백색 바탕에다가 녹색 문자 또는 녹색 그림 또는 녹색 표시로 되어 있어요. 통로 유도등은 백색 하얀색 바탕에다가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피난구 유도등은 그 반대입니다. 바탕색이 녹색이고요. 표시 색깔이 백색이에요, 백색. 이거 헷갈리기 쉬워요. 아시겠죠? 통로 유도등은 뭐라고요? 통로 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 문자, 피난구 유도등은 녹색 바탕에 백색 문자. 그럼 이거죠.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암기하면 나머지 하나는 암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두 개 중에 하나만 암기하시면 돼요. 뭐 통로 유도등이 이거다. 당연히 피난구 유도등은 그 반대겠죠. 그죠? 두 개 반대니까 좀 헷갈리지 않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도등의 자, 식별도 시험에서도 자,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먼저 보시면 피난구 유도등과 거실 통로 유도등을 보시면 그 사용하는 전원이 상용 전원인지 또는 비상 전원인지에 따라서 그 시험 방법이 다릅니다. 자,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먼저 상용 전원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10에서 36수의 주의 조도로 직선거리 몇 미터? 30m입니다. 30m의 위치에서 보통 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자, 비상 전원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자, 그 거리가 좀 짧아요. 더 짧아요. 0에서 1룩수의 주의 조도로 직선거리 몇 미터다? 20m의 위치라는 거죠. 이거 비교하시래요. 상용 전원 30m고요. 비상 전원일 경우에 20m예요. 이거 잘 비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헷갈려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 쉽게 식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복도 통로 유도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용 전원일 때와 비상 전원일 때 달라요. 그래서 상용 전원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직선거리 몇 미터? 20m. 20m 위치에서 식별이 돼야 되고요. 비상 전원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직선거리 15m의 위치에서 식별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용하는 전원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비상 점등 시 표시면의 평균 휘도입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 수치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난구 유도등 같은 경우에는 단위 면적당 100칸델라 이상이고요. 통로 유도등은 단위 면적당 150칸델라 이상이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수치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 두 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절연저항 시험입니다. 절연저항 시험. 자, 유도등의 절연저항 시험. 자, 어디를 측정하냐? 바로 교류 입력측과 외함 사이, 교류 입력측과 외함 사이에 측정하고요. 교류 입력측과 충전부 사이, 그리고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 사이. 지금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곳이 지금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교류 입력측과 외함, 그리고 교류 입력측과 충전부 사이, 다음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 사이. 자, 이 각각에 대해서 자, DC 500V, 직류 500V의 절연저항기를 측정한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얼마가 나와야 돼요? 5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어디를 측정하든 간에 다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전부 다 5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아시죠? 절연저항가.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피난 설비 중에 하나인 유도등, 그리고 유도 표지, 그리고 피난 유도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비상 조명 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